안녕하세요, 이라디자인입니다. 이번 소개시켜드릴 현장은 경기도 일산에 위치한 46평 아파트 인테리어 디자인입니다.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어진 지 10년 정도 된 준신축 정도 되는 아파트고요. 여기 평면이 이제 요즘 많이 볼 수 있는 40평대 평면도여서 이 집을 어떻게 구조를 변경했는지 좀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 집의 가족 구성원은 부부와 아이 2명이 함께 살고 있는 4인 가족이고요. 그 다음에 주방에 수납 공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시고 기존 집보다는 조금 고급스럽고 따뜻한 느낌을 원하셨어요. 그리고 여기 고객님 같은 경우는 최대한 합리적인 예산으로 진행하시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최대한 보여지는 부분에는 투자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조금 풀어주는 느낌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 현장을 진행했는지 현관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은 이제 현관입니다. 이 집 같은 경우는 문을 열고 들어오면 바로 정면에 벽이 보이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좀 답답해 보일 수 있어서 현관 중문을 설치하지 않았고요. 대신에 이제 입구 부분을 최대한 넓게 만들어 드려서 개방감을 느끼실 수 있게끔 만들어 드렸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신발장이 이렇게 양옆에 나란히 있는 구조였는데 이 부분이 조금 답답해 보일 수 있어서 왼쪽에는 신발장을 배치하고 우측에는 이런 식으로 벤치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 벤치 같은 경우는 들어오시자마자 좀 이 집의 컨셉을 느끼실 수 있게끔 이 집에 들어간 톤들이 한 곳에 모여 있게끔 좀 디자인을 해보았는데요. 고급스러운 느낌을 느끼실 수 있도록 박판 타일을 사용하였는데요. 이 박판 타일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구매를 할 때 한 판을 사게 됩니다. 이 판을 거실 쪽에 TV 아트월과 이 현관 아트월에 이제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사이즈를 배치하고 한 판을 사용해서 여기 나눠서 두 가지 공간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줄이고 비주얼적으로 고급스러워 보이는 느낌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였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는 브론즈 유리를 설치하여서 나가시기 전에 조금 전신 거울로 활용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에는 벤치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렇게 서랍식으로 되어 있어서 수납을 다 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간접 조명을 아래에서 위로 비치게끔 배치하여서 일반적으로 천장에서 내려오는 빛이 아니라 아래에서 이 아트월을 비추는 듯한 느낌으로 일반적이지 않게 디자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현관의 디테일 포인트는 이 가구와 벽이 만나는 간격을 균일하게 맞춰드렸습니다. 이 맞춘 이유는 뭐냐면 만약에 이 간격이 틀리게 되면 뭔가 이 현관이 조금 삐뚤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실질적으로 이 벽과 이 신발장 쪽의 벽이 깊이가 다르더라도 이 가구로 이 간격을 균일하게 배치를 해주시게 되면은 이 공간이 균형감이 있게끔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장이 나란히 이렇게 있는 경우는 이 간격을 균일하게 맞춰주시게 되면 균형감 있는 현관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관에서 들어오시게 되면 정면에는 그림을 거실 수 있게끔 액자레일을 설치해 놓았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도어 밀집 지역으로 지나가는 복도 공간이고 앞쪽으로 가시게 되면 거실 공간인데 이 거실 쪽은 필름, 이쪽은 도배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도배로 마감한 이유는 이쪽 공간은 이제 잘 보이지 않는 복도 공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예산을 조금 합리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여기는 약간 질감이 있는 디아망 도배지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도배가 쭉 들어가게 되고 여기는 스텝도어를 사용해서 여기는 거실 화장실, 이쪽 두 개의 문은 자녀방, 그리고 저쪽 끝방은 요가를 하실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이 복도를 지나서 각 4개의 실로 들어가는 공간이기 때문에 최대한 간결하게 보일 수 있게끔 선을 정리하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도어 같은 경우도 다 스텝도어로 마감을 하여서 혹시라도 히든도어로 하게 되면 이 손잡이가 여기서 걸리게 되니까 좀 불편하지 않게끔 스텝도어로 디자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면에서 보시게 되면 이쪽은 약간 베이지 톤이고 왼쪽은 약간 짙은 우드 톤으로 제가 마감을 하였는데 이 집의 지금 주방에서부터 다이닝 공간 그리고 이 복도까지 한 메스로 이제 묶어서 톤을 정리하였습니다. 요거에 대한 부분은 주방에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은 이제 주방입니다. 여기 복도에서부터 이쪽 라인을 따라서 이 주방 쪽 덩어리는 짙은 우드로 마감을 하였고요. 그래서 공간을 조금 분리하여서 이 공간이 조금 더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게끔 톤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에는 길다란 아일랜드를 설치해 드렸습니다. 이 공간 같은 경우는 기존에 원래 이렇게 벽이 있었고요.
그리고 아일랜드가 이렇게 11자로 배치되어 있는 형태였는데 요즘 신축에서 굉장히 많이 보이는 형태의 평면도입니다. 그 거실 쪽은 TV랑 소파를 배치하게 되면 좀 움푹 들어가 있는 공간이 있어서 이 공간이 굉장히 애매한 공간으로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 아일랜드를 공용 공간의 방향에 맞게 가로로 배치하고 그다음에 소파를 조금 앞쪽으로 당겨주면서 이 움푹 들어가 있던 공간에 2200의 커다란 테이블을 놓을 수 있게끔 배치를 해보았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처음에 레이아웃을 짤 때 두 가지 안을 고민을 하였는데요. 첫 번째는 냉장고랑 키 큰 장을 이쪽에 배치하여서 이쪽에 라인을 맞춘 다음에 이쪽은 히든 도어로 해서 이 주방으로 나가는 레이아웃과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만드는 레이아웃을 좀 고민했는데 첫 번째 레이아웃의 좀 문제점은 뭐냐면 큰 장과 냉장고를 이렇게 배치했을 때 이 아일랜드가 앞쪽으로 빠져나오게 되면서 복도 쪽에 앞에까지 이제 아일랜드가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폭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 아일랜드 뎁스가 1100 정도 되는 큰 사이즈인데 이 앞쪽으로 가게 되면 조금 줄어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이 복도에서 들어왔을 때 너무 답답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이 아일랜드의 길이를 조금 포기하더라도 이쪽으로 키 큰 장과 냉장고를 배치하여서 여기는 이렇게 그냥 깔끔하게 벽을 만들고 보조 주방 공간은 냉장고가 들어갈 수 있게끔 이 공간을 조금 넣어서 이렇게 히든 슬라이딩 도어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쪽에는 이제 냉장고를 배치하고 여기는 아일랜드를 배치하였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키 큰 장을 배치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여시게 되면은 이렇게 넓은 사이즈의 키 큰 장이 들어가 있게 되고 여기는 그 속서랍으로 이렇게 하드웨어도 배치해 드렸습니다. 저희가 어두운 톤의 주방을 쓸 때 이 안쪽 속 마감재도 LPM을 사용하여서 이 전체적인 분위기에 맞게끔 마감재를 넣어 드리는데 이 LPM 속장 같은 경우는 스크래치도 굉장히 강해서 일반적인 속장보다는 느낌이 되게 고급스럽기 때문에 이렇게 LPM으로 마감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런 식으로 빌트인 오븐을 매립해 드렸는데 제가 이제 주방을 디자인할 때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규칙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빌트인 오븐이 들어갔을 때 냉장고랑 바로 만나지 않게끔 설계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오븐이 이 냉장고 바로 옆에 들어가게 되면은 제가 봤을 땐 조금 이 라인이 안 맞는 느낌이 들어서 오븐이 들어갈 때는 항상 냉장고랑 떨어뜨려서 설계를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이제 아일랜드인데요. 이 아일랜드 같은 경우도 이 앞에 공간이 되게 넉넉하게 생겼기 때문에 뎁스를 최대한 길게 빼주고 이쪽 같은 경우는 칸스톤 상판으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간단하게 식사를 하실 수 있게끔 앉는 공간도 만들어 드리고 이쪽 공간에는 로봇 청소기와 그 다음에 식기세척기, 서랍까지 다 들어갈 수 있게끔 공간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오시게 되면은 제가 대면 주방을 할 때 꼭 강조하는 공간이 있는데 바로 보조 주방입니다. 아무래도 대면 주방 같은 경우는 보여지는 공간이기 때문에 여기에 만약에 내가 보조 주방이 없다면 좀 올려놓고 써야 되는 가전기기들이 이 아일랜드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지저분하고 좀 정리가 안 된 느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주방에 들어가는 기물은 키 큰 장에 수납할 수 있는 기물과 그 다음에 올려놓고 사용해야 되는 기물로 나눠져 있는데 그런 공간을 대면 주방을 사용했을 때는 둘 공간이 없기 때문에 보조 주방을 만들게 되면은 깔끔하게 공간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완전히 다 열리는 슬라이딩 도어를 넣어드려서 이 보조 주방을 오시게 되면 냄새나는 요리를 하실 수 있게끔 가스레인지랑 그 다음에 우측에는 키 큰 장을 설계해드려서 여기 안에서도 또 충분히 주방에 필요한 것들을 수납할 수 있게끔 수납 공간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평상시에는 이렇게 보조 주방 열고 사용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좀 지저분한 걸 가리고 싶다 하실 때는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를 닫으시게 되면은 또 주방을 깔끔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이 다이닝 공간인데요. 보통 이런 평면이 주방과 거실 그리고 식사 공간이 한 공간에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쪽을 주방으로 만들어 드리고 여기는 다이닝 공간을 만들고 거실을 조금 당겨서 리빙 공간을 만들어 드렸는데 이 공간의 구획을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천장까지 이 벽체와 같은 톤으로 마감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덩어리 감을 봤을 때 주방과 다이닝 공간이 쭉 이어져 있는 듯한 느낌으로 톤을 디자인하였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들어가 있는 게 2200짜리 8인용 테이블인데요. 이렇게 큰 테이블이 들어가게 되더라도 이 공간이 전혀 좁지 않고 그리고 이제 정면에서 또 TV가 있기 때문에 식사를 하시면서 TV를 보실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요즘 인테리어를 하실 때 거실에 식탁을 놓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또 한편으로는 거실에 식탁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좀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이렇게 큰 식탁이 들어오게 돼도 전혀 이 공간에는 어색함이 없고 이런 부분들의 레퍼런스를 제가 계속 꾸준히 보여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실을 조금 줄이고 식탁이 거실로 나오게 되면 주방도 넓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식탁도 큰 사이즈를 사용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으니까 구독자분들도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은 이제 거실입니다. 거실 같은 경우가 기존에 이제 테이블이 들어가게 되면서 소파가 조금 앞으로 당겨졌는데, 소파를 조금 당겨도 TV와 소파 사이의 거리가 3m 이상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좀 아늑한 공간을 만들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TV는 브라켓을 매립하여서 TV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트홀 같은 경우는 이 공용 공간에 굉장히 많은 기물들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심플하면서 고급스러운 포인트를 줄 수 있게끔 현관에서 사용한 박판 타일을 여기에 배치하였습니다. 깔끔하지만 고급스러운 톤을 유지할 수 있게끔 디자인하였고요. 그리고 기존의 이쪽 공간이 기존에 안방 문이 있던 공간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문을 열고 들어가서 안방과 안에 드레스룸 그리고 안방 화장실을 사용하게끔 되어 있는 구조였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안방문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에는 이 안방문을 없애고 이 안쪽에 공간을 밀어서 이렇게 거울을 배치하게 되면 이 공용 공간이 굉장히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 공간도 원래 현관에서부터 이쪽까지 쭉 일자로 이어지는 공간을 한 번 더 이 구획을 나눠서 이 메스감을 나눠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방문을 철거하고 복도를 만들어주게 되면 얻게 되는 이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공용공간으로 편입시켜주면서 이 공용공간이 굉장히 넓어지게끔 보이는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안방 화장실을 공용 화장실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안방 화장실 같은 경우는 보통 사용하려고 하면 안방을 지나서 사용해야 되는 단점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공용 공간으로 빼주게 되면 손님이나 아니면 가족들도 편하게 이 안방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쪽 공간은 안방을 조금 밀어주면서 이렇게 수납 공간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쪽 수납장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볼 책도 보관할 수 있고, 여기는 청소기를 좀 놓을 수 있어서 이 청소기 장도 수납하실 수 있게끔 이 공간을 만들어 드렸고요. 그리고 거실에 있던 인터폰을 이쪽으로 배치하여서 TV열 공간을 조금 더 깔끔하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들어오시게 되면은 이쪽에는 이런 식으로 거울을 크게 배치하여서 이 공간이 조금 더 넓어 보일 수 있게끔 만들어 드렸고요. 여기는 화장대처럼 사용하시면서 여기도 다 수납하실 수 있게끔 서랍장으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여기가 다 쭉 서랍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수납 공간이 굉장히 넓어지는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 거울을 이렇게 배치하면서 좀 감각적으로 보일 수 있게끔 이 벽등과 간접 조명으로 이 공간을 마감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좀 저한테 많이 질문해 주시는 게, 그럼 이렇게 안방을 줄였을 때 과연 얼마나 안방 공간이 나오나 여기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했을 때 안방 공간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안방입니다. 여기는 안방 발코니를 확장을 하여서 이렇게 큰 킹 사이즈의 침대가 들어가도 이렇게 공간이 많이 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붙박이장도 들어가서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렸고요. 일반적으로 40평대에 만약에 안방 발코니가 확장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확장되지 않아도 침대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충분히 확보가 되니까 보통 요즘 안방에서는 잠만 주무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안방 공간을 복도로 할애를 하여도 이렇게 충분한 침대 사이즈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나오게 되니까 우리 집의 안방 사이즈가 얼마인지 확인을 하시고 복도를 편입할지 아니면 그냥 안방을 유지할지 고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이 이제 기존의 드레스룸이었던 공간인데, 이런 식으로 좀 공용 공간으로 편입하게 되면서 화장대 겸 수납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공간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여기에는 좀 공간이 답답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공간이 넓어 보일 수 있게끔 거울 도어로 만들어서 붙박이장을 설치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쪽 공간이 이제 안방 화장실인데요, 안방 화장실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방 화장실 같은 경우는 기존에 조금 배치가 좀 불편하게 돼 있었는데, 불필요한 것들을 조금 없애고 이렇게 카운터형 세면대를 만들어 드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조전 욕조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여기 계단을 만들어 드려서 이렇게 넓은 공간에 조전 욕조를 만들어 드렸는데, 이 조전 욕조의 장점이 내가 보통 욕조를 사용하지 않으실 때는 샤워 파티션으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이 화장실 좀 유지할 수 있고, 이 트라버틴 소재의 1200, 600짜리 타일을 사용하여서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안방 욕실을 디자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안방 욕실을 공용 공간으로 편입시켰기 때문에 손님들이 왔을 때도 이게 좀 럭셔리한 화장실을 사용하실 수 있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번 현장 어떻게 보셨나요? 이번 현장을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이거 우리 집 구조인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면 지금 굉장히 신축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아일랜드를 이렇게 세로로 배치하고 이 테이블을 놓고 소파를 놓으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아일랜드를 가로로 놓고 테이블과 소파를 배치해도 이렇게 아름다운 공간을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을 참고하여서 이 평면을 가지고 있는 40평대 집을 인테리어 하실 때 이런 레퍼런스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현장을 디자인할 때 최대한 예산을 가성비 있게 사용하면서 또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놓치지 않게끔 이 공간을 기획했습니다. 이 벽면 같은 경우는 도배와 필름으로 마감을 하였고요. 바닥 같은 경우는 타일 느낌이 나는 강마루를 사용하였고, 그 다음에 이 벽면에 들어가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도 다 이제 필름의 컬러를 맞춰서 좀 깔끔하게 보일 수 있게끔 디자인을 하였고요. 그리고 포인트로 들어간 바판 타일도 금액이 비싸기 때문에 한 장을 최대한 낭비 없이 곳곳에 배치하여서 이 공간을 디자인하였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엔 더 멋있는 현장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